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하락하며 시작했던 주식시장은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부정적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상승했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구인 건수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용이죠. 고용이 곧 금리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약해져야 좋은 소식이 되죠. 그런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구인 건수가 이전 달보다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높은 고용은 연준으로 하여금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할 당위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이 강할수록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항목의 핵심 요소인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또한 경제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인 ISM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48.4를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추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경제의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 구매관리지수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향후 경기 경착륙의 가능성과 주가 약세를 암시하기에 시장의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안 좋은 고용지표와 경제지표의 발표 이후에도 여느 때랑은 다르게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애플, 테슬라에 이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시장 1위 애플의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 아래를 향해 달렸는데요. UB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300에서 $250로 낮췄는데 단순히 목표 주가가 하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한 것이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동력원입니다. 향후 높은 이익률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비즈니스를 능가하는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시장 1위 아마존의 경우는 이미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에 이어 시장 2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사의 미래 최대 기대 분야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소식은 굉장한 악재가 됩니다. 이 소식으로 직접 지목된 당사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시장 3위 구글도 함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미국 시장 2위부터 4위까지의 기업이죠. 이렇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당연히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또한 연준 의원의 의견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FOMC 회의록 발표 전 올린 글을 통해 최종 금리를 5.25에서 5.5%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는 5에서 5.25% 사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최종 금리를 예상하고 금리 인하 타이밍도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는 사조까지 덧붙인 것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차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드러났는데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FOMC 당시에도 언급했던 높은 인건비에 따른
높은 서비스 비용이 가장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빠르게 금융 환경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매파적인 회의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록의 시장은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나 했는데 금세 다시 만회하고 결국 오늘 하루를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채권 수익률은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에 오늘 발표된 여러 부정적인 보고서는 채권 수익률을 높일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결과만 놓고 시장의 의도를 완전하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주식시장을 통해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은 향후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 금리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이 당분간 계속 강할 것이며 경제 지표는 하락할 것도 당연히 예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은 현재 가격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선반영되어 있는 시장의 부정적인 예측을 뒤집을 정도의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현재 가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수준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예상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가격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는 이미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시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닥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측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할 필요 없고 돈이 생기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나는 너무 일찍 들어가서 가짜 반등에 걸리는 경우, 두 번째는 너무 늦게 들어가서 바닥에서 지나치게 오른 뒤에 들어가는 경우, 마지막이 가장 비참한 실패이자 실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패인데요. 바닥을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된 뒤에도 투자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만 얻어맞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진짜 최악을 보태자면 그렇게 기다리다 강세장의 끝에서 포모를 못 견디고 재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요즘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년 후에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식 외에 상품 시장도 좀 보자면 금과 은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2022년 계속해서 높아지는 달러 가치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죠. 그런데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삼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과 은의 가격과 추세가 상당히 비슷한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치주들의 모임인 다우인데요. 다우 역시 금은과 비슷한 시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S&P 나스닥과는 다르게 하락 추세선도 뚫은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과 은의 상승과 비슷한데요. 달러가 약해지고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적 안전자산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에 근미래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세장이 끝날 때는 우선 가장 확실하고 안심이 되는 안전자산들부터 상승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충분히 좋아지면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 즈음이 되면 완전히 약세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재 이미 그 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의 가격, 가치주들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그런 전조 증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언제나 지나고 난 뒤에나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말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산의 미래 가치를 측정해서 현재 가격이 그것보다 싸다면 더 탐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낮추고 리스크를 평준화하기 위해 나눠서 사야 합니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확실히 잡히게 되면 시장이 하락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측으로 타이밍 잡으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래 가치보다 할인된 자산을 돈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에 관련된 모든 걱정과 고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